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이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하위소득 70%. 예.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나 없나를 보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가 알릴레오에서 뭐 재난수당 또는 재난기본소득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들의 도입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이름을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사장님, 저희 방송을 정말 어디서 모니터를 하시나 봐요. 아니 그런 과대망상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 예. 또 정치인들, 지방자치단체장들, 뭐 언론인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론이 돌아갔고 여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침체가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재정적인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가계를 돌봐야 된다, 국가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논의를 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홍남기 부총리하고 김상조 정책실장, 예. 그리고 이제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당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 굉장히 길고 긴 줄다리기와 예. 언쟁을 했다는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 2시간 동안 약간의 고성이 오갔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자기는 개인적으로 50%만 주는 입장이었음을 이제 또 프로토콜로 달아놓겠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괜찮은 건지. 예, 맞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소득 하위 70% 가구, 그러니까 70%까지 받으시는 거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나 지급을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오시면은 신청을 받고 지급도 하고 하는 건데 지자체별로는 뭐 온라인 신청이나 모바일로도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이거 관련된 그러니까 뭐 안내도 기본적으로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4인 가족 이상인 경우에 그 중위소득 딱 제일 많이 버는 사람부터 제일 못 버는 사람까지 일렬로 세울 때 이제 딱 가운데 있는 가계소득 기준이에요. 가계소득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150% 이렇게 가면 그게 전체의 70%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4인 가족 이상의 가족 가게에는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예. 100만 원은 현금과 쿠폰, 지역화폐 이런 걸 섞어서 쿠폰, 소비 쿠폰 이런 거 섞어서 나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자체가 20% 정도 매칭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들어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비평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상위 30%는 못 받는 거죠. 못 예, 받는 맞습니다. 거여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서둘러서 5월 중순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려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 구성원 숫자가 3인, 2인, 1인으로 줄어들수록 감액해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세한 내용은 언론 보도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예산 관련해서도 될 수 있으면은 다른 것 없이 그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기존의 정부 지출 부분을 줄여서 많은 부분을 마련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 구조 조정을 해서 이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건데 예. 그 원칙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 구조 조정을 해도 그게 뭐 1,500만 가구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는 거죠. 1,500만 가구에 50만 원씩만 줘도 그죠? 네. 예, 그 벌써 한 7조 원, 8조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조 원 규모로 한다. 그러면 10조 원을 국채 발행을 추가로 안 하고 그냥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한다 이런 얘기는 이거 이상은 못 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예. 사실 10조 원을 기존 500조 정도의 1년 예산에서 깎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꽁돈 쓰는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탄로되는 게 있어야 줄일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미진해진 예산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지금은 최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네. 무엇이든 하면 하는 만큼 좋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너무 조금 좋은 일이다.
저는 우선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네요. 근데 국민들 반응은 당연하신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65%가 찬성한다라는 설문조사도 있었고요. 예. 근데 다만 그 포털에서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언론에서 고소득자 세금 70% 내는 고소득층 재난지원금 제외. 우린 국민 아니냐? 뭐 이런 타이틀을 뽑으신 다음에 그건 당연히 뭐 나오는 거죠. 뭐 예, 예측 뽑으신 가능. 다음에 그 밑에 댓글 달린 걸 보니까 고소득자 분들은 나는 세금만 많이 내고 이럴 때 예, 배제하니까 너무 섭섭하다. 그 저는 이제 사실 대통령을 만약 뵙고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진정될 거예요. 지금 한국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데이터상으로 그러니까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고부터 1일차, 2일차, 3일차 해서 쭉 가로축에 이제 며칠차 이렇게 쓰고 세로축에 전체 환자 수 내지 확진자 수를 그리잖아요. 네. 그럼 환자 수를 그리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죠. 지금도 환자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매일매일의 추가 확진자 수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속도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변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꺾어져서 하강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그래프가 다 똑같이 갈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 지금 미국이나 이탈리아의 경우에 전 국민이 감염될 때까지 올라갈 거라고요. 그럼 모든 국민이 감염되고 나면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인구의 대다수가 감염될 때 피크를 찍고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감염될 때 이게 추가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다 나으면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다 완치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의 방역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는 데이 원 그러니까 이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차에 어디까지 올라가서 변곡이 이루어졌냐. 언제 꺾이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이렇게 포인트 상승세에서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게 변곡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900 몇 명 최고점을 찍었던 날이 있잖아요. 예. 이게 꼭지점이고 네. 우리 옛날 수학 시간 생각난다. 아, 그다음에 네. 하강선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가로축으로 점근, 가로축으로 다가가서 어느 네. 시점에 가서 가로축과 딱 붙으면 그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게 제로가 되고 모든 환자들이 완치돼서 퇴원을 하고 그로부터 14일 동안 추가 확진자가 안 나오면 종식 선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나라가 똑같은데 한국의 이 확진자 그래프를 보고 뷰티풀 커브라고 하는 이유는 아름답다고요? 아름다운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역 전문가들이. 조기에 변곡점을 가져왔고 900명에서 맞아요. 예, 꼭지점을 맞아요. 찍고 예. 그리고 100명 내외에서 지금 치열한 전투를 매일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곡선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거나 미국처럼 변곡점이 안 왔죠. 네, 변곡이 안 됐어요. 예. 이탈리아가 이제 막 변곡이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변곡의 전조거든요. 좀 지나면 이탈리아는 변곡점이 올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을 찍고 그다음에 하강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그래프는 똑같아요. 기본 형태는. 다만 꼭지점이 얼마나 높게 있냐. 변곡점이 며칠 차에 왔냐. 네. 그다음에 하강세가 얼마나 빠르냐. 이 곡선의 형태를 보고 제일 모범적이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도 완벽히 아름답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자기 나라의 곡선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네.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얼마나 빨리 경기 회복을 하느냐. 그 다음 단계의 관심은 그거고요. 이번 총선 예. 쟁점도 그거예요. 지금 미래의 막연한 공약이 아니고 눈앞에 닥쳐 있는 반드시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이 경제적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는 V커브. 그러니까 이거는 외생 변수, 외부 쇼크에 의한 패닉, 경제적인 그 공황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외부 쇼크가 종식되면 곧바로 회복될 거다. 대대적인 자본 파괴도 없었고 전쟁 같으면 자본이 파괴되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게 금융 위기 같으면 금융사들이 파산해서 맞습니다. 이 금융 자산들이 휴지 조각이 돼서 소득과 재산이 팍 감소해 버리잖아요. 네. 이 전염병은 그거는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100조 단위의 금융 지원책을 발표를 해서 이제 알짜 기업, 흑자 기업들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지금 무제한 돈을 풀고 있어요. 금융 쪽 대란은 일단 막고 있죠. 실물 쪽은 어쩔 수 없이 이동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축되는 건 불가피해요. 그러나 필수 생산 시설들은 이제 봉쇄를 해서라도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수출은 지금 지난 석 달간 작년보다 1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실물 분야에는 멈춤이 있고
금융은 혼란이 예정돼 있는데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막혀있던 이 실물 경제를 돌릴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지금 V 커브냐 I 커브냐. 그러니까 V는 이렇게 꺾어졌다가 바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도 있고 I 커브는 우리가 소문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꼭지점 찍고 이렇게 내려서 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네. 당연히 V 커브를 선택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싶죠. 하고 싶죠. 예.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는 이 정책 이번에 내놓은 이 최대 100만 원 규모의 1,500만 가구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는 이 소비 진작책을 가지고 V커브를 만들 수 있냐. 저는 택도 없다고 봐요.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첫 번째. 양적으로 부족하다. 두 번째는 예.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예.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당장 문제가 네. 나온 게 소득만 볼 거냐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볼 거냐. 그러면 뭐 재산은 몇십억 되는데 작년에 소득이 없었으면 적었으면 그럼 받냐. 재산 한 푼도 없고 나무 집에 새 들어 사는데 월세 사는데 작년에 소득 많았다고 못 받냐. 이렇게 해서 이게 심사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벌써 나오는 게 나 하우스 푸어인데 네. 소득은 많지만 가처분 소득은 없습니다. 근데 나 왜 안 줘요? 그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신속성에서 문제가 있어. 신속성에서 규모가 너무 작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세 번째 문제는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 자격 심사를 하는데 뭘로 하냐 하면 작년도의 소득도 아니에요. 저는 자영업자예요. 저는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인데 저희가 지금 심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보려면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를 봐야 돼요. 예. 그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 금액이 언제 거냐면 재작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나를 지원하는데 재작년에 나의 소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봉급생활자들 근로소득세를 내는 분들 경우에는 작년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를 지원하는데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잘 그 돈을 벌었는데 금년에 지금 실업자가 돼서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닥쳐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작년 재작년의 소득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럼 자, 지금 누가 어려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통계가 속이지 않을 수 있고 서로 다 그래 이거 정도면 공평하다고 받아들일게요라는 게 그나마 세금 낸 내역이니까요. 그렇죠. 그래봐야 작년 재작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지금 어려우신지를 어떻게 알죠? 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지원 방식을 바꾸면 즉시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아, 100% 지급이요? 예. 다 주라는 거예요. 우선 액수가 너무 적어요. 액수를 늘려야 돼요. 네. 2차 추경 편성을 하든가 그러니까 2차 추경 편성에 세입 분야에 국채 발행을 넣든가 해서 액수를 몇 배로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두에게 줘야 돼요. 모두에게 주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 모두에게 주는 거를 왜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논리로도 다툴 수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일단 다 줘요. 100만 원이 되었던 400만 원이 되었던 예. 1인당 100만 원이 되었던 예. 가구당 100만 원이 되었던 가구당 100만 원은 너무 적어요. 다 줘. 다 주고 이거를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그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면 연말정산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자면 그 소득 금액에 이걸 추가하면 돼요. 2020년 연말정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 1인당 예. 100만 원 줘. 그러면 우리 4인 가족이니까 제가 400만 원을 받아요. 응? 400만 원을 받고 400만 원을 써요. 그리고 내년 6월에 가서 금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별로 못 벌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사업소득 신고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면세점 이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거 다 내 돈이에요. 거기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금년에 못 벌었어. 그 정부에 400만 원을 우리 4인 가족에게 줬는데 그걸 내가 다 잘 썼어요. 근데 내가 금년에 너무 못 벌었기 때문에 400만 원을 보태도 세금을 낼 게 한 푼도 없어. 그럼 나는 400만 원을 지원받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400만 원을 받잖아요. 예. 그럼 저는 최고 세율을 내요. 한계 세율. 네. 세금 많이 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예. 1억 2천만 원인가 넘어가면 예. 그 구간부터는
과세소득이 1억인가 넘어가면 그 구간부터는 44%인가 42%인가 내죠. 46.2%를 냅니다. 46.2%. 그러니까 이제 지방소득세 지방세 합해서. 지방소득세 10%를 합쳐서 빼면은 42%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42%에 4.2%를 더하니까 예. 46.2%를 예. 일단 소득세로 내게 되죠. 그러니까 400만 원 받았으면 17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다시 토해내야 돼요. 내가 잘 벌었으면 금년에. 저도 지금 내가 금년에 얼마를 벌지 몰라요. 네. 어제 이거 딴짓하느라고 책도 못 쓰고 뭐 신간도 금년에 안 나왔으니까 적게 벌겠지. 근데 내가 아주 적게 벌면 세금 예. 안 내고 예. 추가적으로 내가 그래도 괜찮게 벌었으면 최고 세율 구간에 하면 요 400만 원을 보태면 최고 소득 구간에 4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70만 원을 일단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수당에도 세금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건강보험료 지금 한 6%대잖아요. 예. 건강보험료니까 거기 6%가 또 들어가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 보면 절반 이상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럼 내가 400 받으면 나는 200 받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그러네요. 내가 금년에 못 벌면 내가 400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전에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일괄해서 4인 가족에 400을 지급을 하면 네. 내년 가서 예. 이제 봉급생활자들은 올 연말 정산 때 거기 얹어서 과세소득을 내면 되는 거고 저 같은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내년 6월 달에 가서 내 소득금액 과세 표준 금액에 400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벌었으면 반을 토해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고소득층에는 좀 덜 주고 그렇죠. 덜 주고 저소득층에는 많이 주고 예. 그게 이미 기존의 세율 체계로 다 우리가 걷어왔기 그럼요. 때문에 그 시스템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넣으면 되는 거고 그거를 굳이 경계선에서 뭐 69.9%에 해당되는 사람 받고 70.01%에 해당되면 못 받고 근데 그 두 사람의 소득 격차는 100만 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소득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받은 사람은 소득이 더 높아지고 그 70.01%에 해당되는 사람은 69.99%에 해당되는 사람보다 소득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막으려면 이렇게 경제관료들이 맨날 하는 꼼꼼한 대상자 선별하고 뭐 몇 퍼센트로 설정하고 무슨 예산 액수 계산하고 이 짓을 때려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제관료들이 앉아서 맨날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마라.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 종식되고 나서 언젠가 종식될 거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경기 회복이 V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출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예. 외국만 이게 잘 잡으면 수출 문제 없어요. 기업 투자는 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다음 밀렸던 거 하게 돼 있고요. 네. 민간 소비를 진작하려면 지금 줘야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쓸게. 연말까지 안 쓰면 그냥 국고 환수 되는 식으로.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요. 나는 국가에서 지원 안 받아도 내 돈으로 살아. 그러면 안 써도 되고요. 그거 쓰겠다 그러면 오랜만에 그러면 뭐 오디오나 하나 바꿀까 해서 내구성 소비재를 사든가요. 진짜 서민들 힘든 분들은 그걸로 애들한테 고기라도 한 근 먹일 수 있죠. 이렇게 해야 이 역사상 없었던 이 어마어마한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1인당 100만 원씩 주면 50조 원이에요. 50조 원인데 여러분 우리 GDP 얼마쯤 돼요? 원어로? 2천조. 예. 우리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이 예. 총국민소득이 2천조쯤 돼요. 지금 우리 국가 부채가 얼마냐? 40%쯤 돼요. 800조 원쯤 돼요, 지금. 800조 원이요. 그게 무슨 40% 넘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1억 연봉자가 네. 4천만 원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상시국이잖아요. 어르신 편찮으셔서 종환자실 들어가고 응? 애들 전염병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집에 갇혀 있고 그리고 알바 다니는 아들은 실직해서 일자리 없어서 집에 들어앉아 있고 나도 지금 직장이 위태위태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빚을 더 내야죠. 빚을 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죠. 그러려면 40%를 유지해야 되는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아무 근거도 없어요. 유럽연합이 통합 그러니까 유로화를 공동 사용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설정한 기준이 그때 그 수렴 기준이라 그래서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네. 국가 채무. 네. 그거였는데 지킨 나라 한 개도 없어요. 독일 빼고. 네. 그거 다 못 지키고 100% 넘어가도 다 가입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국가 채무 800조 원 가지고 GDP 대비 40%라 그래서 덜덜 떨고 있는데 빚을 국채를 발행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그러나 이걸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대상자 선별하고 액수를 감액하고
행정 수요가 어마어마하고 더더군다나 누가 어려운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더 어려운지. 그러니까 예전 통계 가지고 할 수밖에 그럼요. 없고. 금년도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주고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예. 소득이 많은 사람은 반 토해내도록 최대한 맥시멈 반까지 토해낸다는 표현은 그렇다. 다시 국가에 반납하도록 예, 세금 예. 형태로 이렇게 하는 심플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오로지 이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지금 경제관료들의 얘기잖아요. 이게 비판 여론을 좀 예. 지나치게 의식하신 것 같기도 해요. 예, 이거는 이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예. 대통령이 긴급하게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뭐 여당의 그 수뇌부 이렇게 모여서 합의안을 가져와 보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이랬더니 가져온 합의가 이거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이걸 깨셔야 돼요. 이걸 깰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으니까요. 예. 이거 꼼지락거리지 마라 이거. 꼼지락거리지 말고 쾌도 났나 얽힌 타래를 풀 때는 칼로 시원하게 내리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50조 원 빚 더 지면 돼요. 그리고 이게 미래 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한 후에 다시 그 세입 조정을 해서 이제 이제 국채 발행 신규 국채 발행을 해마다 하니까 그 액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심플한 방법을 놓고 네. 왜 이렇게 꼬무락꼬무락 그 바둑으로 치면 구석에서 두 집 내는 이런 걸 하고 있냐고요. 중원으로 시원하게 두 칸, 세 칸 벌려서 뛰어나가서 예. 중앙에 큰 집을 지어야죠. 예. 제가 이거 좀 답답해서 언성이 높아져서 목이 쉬려 그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너무 동의합니다. 속이 이렇게 상합니다. 하고 예. 자영업자 중소 영세 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 대책이 있잖아요. 공급자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민간 집에 돌아오면 다 소비자지만 일터에 가면 공급자예요. 네. 그래서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지원, 금융 지원이라든가 특히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이라든가 고용 유지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고 네. 여기에 얹어서 예. 국내 소비 진작책으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100만 원 해봐야 50조밖에 안 돼요. 우리 규모가 2,000조예요. 2,000조. 이게 일시적으로 국가 채무가 40%에서 45%로 뛰는 건데 예.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향후에 국채 발행 규모를 해마다 원래 중기 재정 계획, 그러니까 5년치 재정 계획에서 이제 예정하고 있는 것보다 계속 줄여서 향후 10년간 원래 예정되었던 국채 발행 규모보다 줄여서 1년에 5조씩만 줄이면 50조 원 나오잖아요. 10년이면. 이 심플한 걸 왜 못해? 나는 진짜 이거라도 하면 좋은데 대통령께서 어제 발표하신 거 예.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걸로는 안 되고. 그나마 이것도 예. 청와대 당정 협의할 때 청와대에서 뭐 이제 김상조 실장하고 경제부총리하고 막 반대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시간 동안 논의를 그러니까 해서.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저도 경제학 전공이잖아요. 예.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신봉하는 아브라카브라다 이런 주문이 있어요. 응? 아브라카브라다 이런 수리수리 마수리 뭐라고요? 수수리 마수리 이런 주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 채무 증가는 악이다 이런 거요. 그다음에 만인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악이다. 네, 네. 이런 이 주류 경제학에서 모두가 신봉하는 이 미신 같은 주문들이 있어요. 그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격파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무기 이런 걸 못 가진 채로 뭐 그냥 50% 하겠다 70%를 해라 이런 식의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라고요. 저는 시원하게. 네. 그럼 예. 저도 받는 거죠? 그럼 다 받죠. 예. 예. 비상한 시국에는 예. 비상한 조치를 해야지. 이 전무후무한 비상한 시국에 옛날부터 자기들이 교과서에서 봐왔던 것들을 쪼물락거려 갖고 무슨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김상조 정책실장님 실망입니다. 예, 오늘 방송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좀 청와대 저기서 좀. 저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좀 고마 좀. 이거 아니 우리가 대통령한테 드리는 짤을 하나 만드세요. 네. 피디님. 해서 청와대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거를 해야. 이거를 해야 선거 국면에서 예.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선거 국면에서 정 안 되면 민주당이 이런
내가 민주당원은 아닌데 하여튼 누가 되었든 이런 공약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예, 아유 속이 시원하네요. 진짜.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 판도라에 나오셔서 거의 예. 근접하는 얘기를 하셨잖아. 예. 아니 근데 이런 식의 어떻게 하면 이걸 해법을 풀까라는 연구가 여러 개가 이미 나오고 예, 있어서 그럼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렸죠. 제가 무슨 없는 걸 만들어내요. 다 예. 저도 어디서 본 거예요.